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요즘 미국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코인 시장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국제 시장, 더 나아가서는 달러의 국제적 위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첫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암호화폐 규제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던가 미국의 어떤 경제 전략 같은 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 지니어스 법안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는 건지, 또 이게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달러 같은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 맞죠? 네, 정확합니다. 뭐랄까 디지털 달러처럼 기능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암호화폐 거래할 때나 가치를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이 지니어스 법안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이 발행사들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행된 코인 가치만큼, 그러니까 100%죠. 100%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주로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연방이나 주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 AML이라고 하죠. 이것도 당연히 강화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문제가 됐던 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건 담보가 좀 불확실하다는 평가 때문에 사실상 금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작년에 하원에서 나왔던 법안을 기반으로 한 거고 최근에 상원에서 중요한 절차 투표가 있었는데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최종 표결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규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채를 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될 때 미국 국채 시장에 전에 없던 아주 큰 새로운 수요자, 말 그대로 큰 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백악관 쪽에서도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의 미국채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와,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요즘같이 국채 금리가 좀 불안정할 때 이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국채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좀 더 큰 전략, 그러니까 달러 패권 강화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98%가 달러 기반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배력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걸 나중에는 국제 결제망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구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연간 규모로 보면 비자랑 마스터카드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진짠가요? 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연간 거래액이 28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그만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국제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도 있죠. 맞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지니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도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고요. JP모건 같은 아주 큰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이건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런 변화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협이자 기회로 보는 거죠. 물론 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하는 목소리나 좀 우려되는 점들도 있다고요. 네, 그럼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 사업 USD1이라고 있는데 이것과의 어떤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패 방지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표결이 좀 지연되기도 했었고요. 또 법안 내용 자체가 소비자 보호나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처럼 이렇게 허술한 법안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 업계 쪽에서는 또 다른 걱정도 있다면서요. 미국은 저렇게 막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규제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역차별 우려요. 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 상황은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단순히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걸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 또 미국 국채 수요 창출, 달러 패권 유지, 그리고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 자체는 꽤 높게 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라던가 정치적인 논란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 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이 중요하고 또 복잡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